아니, 이용수 평론가. 그러니까 김정은이 즐겨 피우는 담배가 있는데 이 담배가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담배 이름이요. 727 담배인데요. 네. 이게 이제 북한에서 생산되는 담배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랴오닝성에 있는 단둥, 선양, 이게 북한이랑 가까운 곳 있잖아요. 예. 거기로 이 담배들이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담배가요, 이 가격이 좀 나갑니다. 한 보루에 96,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담배보다 비싼 거고, 네. 중국 현지에 있는 담배보다는 막 5배씩 비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담배를 김정은이 핀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이게 마케팅 효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김정은이 피는 담배, 우리도 한번 피워보자. 이래서 지금 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이 외국인을 상대로 이제 관광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북한에 가서 이 727 담배를 알아보고 거기에서 구매를 하시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럼 김정은이 피는 담배라서 인기가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김구영 부장은. 네. 그러니까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뭐 비흡연자라서 사실 담배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예. 뭐 중국 인터넷 사이트나 이렇게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 저 727 담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붉은색 계열의 담배와 그리고 옅은 회색 계열의 담배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중에서 옅은 회색은 조금 더 프리미엄, 고가 라인으로 속하고 북한의 일반 주민들도 저 727 담배는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즉 북한 내 최고위층들만이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애용할 수 있는 그런 담배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에서 조금 더 이렇게 프리미엄으로도 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보면 뭐 권력과 사치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권력자로서 누리는 김정은의 사치는요, 담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름하여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정은의 입고, 타고, 먹고, 즐기고.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생활상을 한번 저희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일단 조원범 박사, 뭘 입고 걸칩니까? 모든 걸 다 입고 걸칩니다. 상상할 수 있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 북한 체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경우는 보면은 복장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인민복, 양복. 네. 그 다음에 김정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잠바 스타일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김정은의 경우는 변화무쌍해요. 가죽 잠바, 가죽 코트, 그 다음에 모피, 네. 그 다음에 양복도 선대 김정일 같은 경우 양복 입은 모습이 없거든요. 근데 양복도 갈아입고 흰색 옷 입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나치게 이미지 메이킹에 관심을 가져요. 예를 들면 국무위원장 마크를 가죽 잠바에 댄다든지. 네. 지금 가죽 잠바가 나오네요. 네, 예. 저기 지금 저 이후에 나중에 국무위원장 마크를 박았어요. 나중에는 아. 차에도 한다든지 마이크도 한다든지. 네. 그게 사실은 김정은의 컴플렉스 관계가 있어요. 정치적 권위가 없기 때문에 선대에 비해서 만드는 거죠. 화려하게. 변화무쌍한 의상 그도 관계가 있다. 본인을 잡고 이제 위험을 돋보이게 하는 거죠. 또 준비되어 있는 자료 화면이 있나요? 지금 또 보면은 뭐 저 가죽 잠바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렇게 시계도 보이잖아요. 스위스제 초호화 명품 시계인데 저거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하는 건가요? 저런 거는 이제 뭐 수천만 원대인데요. 예. 비싼 거는 수억 원대. 수억 원까지. 그리고 김정은이 정말 시계의 진심입니다. 아. 왜냐면 미사일 쏠 때도 항상 시계 보면서 명령을 내리거든요. 네. 그리고 저 항상 시계를 차고 다니거든요. 저렇게. 그러니까 아마 시계의 매니아인 것 같고요. 네. 또 그 시계를 활용해서 이미지 정치를 많이 해요. 저런 식으로요. 저게 지금 미사일 발사할 그렇죠. 때인가요? ICBM 발사할 때입니다. 저거 보고 이제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럼 또 저 수화도 명령을 받는 사람도 시계 보고 또 바로 하거든요. 저거 일부러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니 저거는 지금 시계도 저렇게 자주 차고 나오고 있고 몽블랑, 그러니까 만년필, 몽땡땡 만년필도 지금 보면은 저렇게 스위스제 M사 만년필도 지금 갖추고 있네요. 저것도 상당히 비싼 거죠. 김정은 이제 새벽 5시가 취침 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때 수입 와인과 그 다음에 외국에 수입한 치즈 그걸 아주 즐겨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사치품이라고 하는 것들의 범죄는 한이 없는 거죠. 의상부터 차량, 음식 모든 면에까지 다 있는 거죠. 심지어 개인 영화관도 있고 네. 그 영화관에 있는 것들도 대부분 다 수입제로 채워져 있다는 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은 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렇게 김정은 혼자 자랑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타는 것도 상상 초월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은 참 여러 가지를 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자동차에 대한 어떤 애호, 사랑이 정말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나 김정은이 좋아하는 자동차는 이 독일의 이제 M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 네. 이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것이 한때 논란이 됐던 것이 작년에 북한에 엄청나게 큰 홍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홍수가 난 지역의 주민들을 위로한답시고 예. 기차를 타고 그 지역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해 주민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졌대요. 예. 네, 하필이면 저 열차 오른쪽에 보시면 2024년에 새롭게 구입한 메르세데스 심지어 가장 고가의 브랜드입니다. 네. 마이바흐가 지금 저게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보면서 이 주민들은 지금 다 집을 잃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가 수해 현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재민이 돼서 정말 억울한 심정으로 나온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가장 신형 차량을 자랑이라도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비판 여론이 있었고요. 네. 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제 일본의 그 도요타에서 생산하고 있는 또 네. 외제차 브랜드도 김정은은 다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차를 가지고 혼자서 드라이브도 굉장히 즐겨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주는 것이 호화 요트입니다. 화 요트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일가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약 4대 정도의 호화 요트인데요. 네. 일단 저 호화 요트는 영국산 브랜드고요. 600만 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 몇십억이 넘어가는 그러니까요. 것이죠. 네.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생산 대수가 21대밖에 안 되는 매우 정말 어떻게 보면은 희귀한 그런 요트를 소유하고 있는 네. 것이고요. 여름만 되면은 실제 작년에 6월부터 8월까지 2달 동안 저 4척 중에 3척이 원산 앞바다에 띄어져 있었다. 결국은 북한에 물난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는 동안 네. 김정은 일가는 호화요트를 타고 휴가를 즐겼다라는 것이 폭로가 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참, 그런데 타는 것 중에는 또 백마가 있어요. 이것도 화제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김정은 자료화면 같은 거 보면은 백두산에서 이렇게 하얀 설산에서 이렇게 하얀 백마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랑 네. 지금 저 화면이죠. 저 화면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저게 말들을 자주 보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봤던 말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봐도 저거는 외제 말이다라는 네. 느낌이 드는데 수입산. 네, 맞습니다. 저 말이 이제 러시아산 오를로프 트로터라는 종입니다. 근데 저게 외모가 뛰어나고 인내심이 강해서 굉장히 좋은 말로 평가를 받거든요. 예. 말 한 마리당 한 2억 정도 하고 평균가가 1억이 넘는다 그래요. 아, 근데 저런 말을 방금 말씀하신 홍수 수해가 난 와중에 네. 24마리나 저거를 이제 수입해가지고 갖고 와서 지금 저렇게 타고 즐기고 저러고 있습니다. 네. 아니, 김정은 원래 말을 잘 타나요? 근데 이분은 갑자기 궁금해져요. 잘 타죠. 왜냐하면 김씨 일가는 어릴 때부터 말을 타요. 그리고 김일성의 상징이 네. 백두산에서 백마를 타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김정일도 똑같이 백두산에 백마를 타거든요. 그리고 김정은도 똑같이 백두산에서 저 백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김주의 말도 백마예요. 김주혜도 지금 승마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실가들은 일단 어릴 때부터 말을 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아니, 근데 먹는 것도 남달라요? 네, 맞습니다. 스위스 연방경제교육연구부가요, 대북 금수 품목을 25가지 정도 이렇게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뜬금없이 왜 스위스가 이렇게 대북 금지 품목들을 정했나 알고 보니까 김정은이 10대 이제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스위스 쪽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캐비어, 철갑 상어랄지 송로 버섯, 초콜릿, 과자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고요.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것이 이 스위스 에멘탈 치즈라는 게 있는데 네. 요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사실은 이 비만에 걸려서 위축소 밴드 수술을 받았다라는 이 기사까지 뜰 정도로 네. 이 치즈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드카, 러시아산 보드카, 벨라루스산 보드카를 너무 좋아해서 몇만 병, 9만 병, 15,000병 이렇게 수술을 해서 그걸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 김정은이 저렇게까지 이중적으로 사치를 부리고 다닌다라는 점을 꼬집으려고 하는 건데, 자, 김구혁 보좌관. 네. 그런데 이런 사치품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버는 돈에 비하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가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그 차량 벤츠 한 대를 사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은 수백 년의 월급을 부어야만이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요? 북한 주민이 1년에 총 GDP가 125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근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몇 억씩 하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차를 차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어떤 그 시간, 사실상 언감생심이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본인들의 월급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차량들인데 김정은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뭐 계속 갈아치우기도 하고요. 시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1,000만 원대부터 뭐 2억, 10억에 달하는 시계도 갖고 있고요. 네. 정말 컬렉션별로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와인이나 코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데일리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이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정말 경악할 일이다. 북한 주민들은 한 끼 먹을 식량이 없어서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정말 2023년에도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김정은은 저렇게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좀 꼬집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에 따르면은 저 자동차 한 대를 살려면 북한 주민이 625년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10세대는 넘게 지나야 저 차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희가 김정은이 혼자 어떻게 보면 사치품을 독점하면서도요 북한 주민들한테는 정작 뭐 국산품을 써라 이러면서 이거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이게 뭔지 일단 퀴즈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면 아니 일단 정답이 뭔지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면 아니 그러니까 수입병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수입병에 걸린 거는 본인 같기도 한데 자신은 물론이고 요즘 보면은 북한 내부에서는 고위 간부들한테까지 사치품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그 양이 상당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김정은이 수입을 해서 당, 군, 정에다가 이렇게 선물을 하는 걸 이제 선물 통치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자신들을 따르는 뭐 이런 부하들한테 뭐 이렇게 시계 같은 걸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 시계를 143억 원어치를 이제 수입을 해서 그걸 뿌렸다. 그 수입병이 단단히 걸린 것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그 주류도 한 339만 달러, 그리고 화장품, 가죽 뭐 할 것 없이 온갖 사치품들을 다 이렇게 수입을 한 다음에 네. 그걸 이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쏙쏙들이 이렇게 수입 선물을 하고 있다. 그런 보고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김규현 보좌관 네. 사치품 하면은 이게 대부분 대북제재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치품은 그럼 어떤 경로로 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 현재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치품은 100%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네. 즉 김정은이 소비하고 있는 모든 차량이라든가 와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위반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공개적인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식 수입하는 모든 출로는 막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여기에 현재 파견되어 있는 39호실 외화벌이 일꾼들 혹은 김정은의 어떤 여러 가지 호화로운 어떤 생활을 보장해주는 비밀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현재 나가 있고요. 오랫동안 거주를 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브로커라든가 혹은 이제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치품들을 수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나라 지역 사람들을 만나서 일단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요. 그 페이퍼 컴퍼니가 물품들을 사게 되면은 그것을 또다시 배라든가 혹은 열차를 통해서 중국에서 몰래 북한으로 들여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엔이 매우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을 북한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모든 어떤 출로를 다 막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의 이런 사치품 구매에는요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대사관 소속 직원들이 직접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직접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을 인터뷰해봤습니다. 김종훈이가 7차 당대회 때 입었던 그 일출을 쭉쭉 간 그 양복이 이탈리아 완전 명품 브랜드거든요. 이 고급 원단입니다. 얘가. 그 고급 원단은 이탈리아에서 파는 그 양복점에 가서만 구매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탈리아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대사관의 대사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임무를 줍니다. 이 사람들은 대사관 외교관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대사나 당비서기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서도 안 되고 또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 조은범 박사 그런데 뭐 양복같이 좀 부피가 작은 사치품이야 외교관이 어떻게 보면 직접 들고 가도 되지만 아까 나왔던 부피가 큰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들여오는 거예요? 이제 제일 의심 가는 루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김정은 일가의 그 소비품들을 네. 이제 그 전용으로
이제 조달하는 팀이 있어요. 아. 그 팀들은 뭐 여권이 10개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이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그럼 여러 나라를 거쳐서 세탁을 한 다음에 이제 딸엔도 가지만 딸에는 이제 최근에 북중 관계 악화, 네. 그다음에 제재 이후에는 저쪽은 상당히 어려워졌고요. 블라디보스톡이 최근에는 북러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고 지금 혈맹 관계라고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은닉이 쉽기 때문에 과거에는 중국이 주요 루트였는데 최근에는 이 블라디보스톡 러시아가 주요 루트로. 그럼 러시아를 통하면은 네. 지금 무기도 뭐 수백만 톤, 수십만 톤이 가는데 뭐 열차까지도 들어올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지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저 경로가 뭐냐면 김정은의 한 명품차가 실제로 이동했던 경로라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다렌을 거쳐서 오사카에서 아니 지금 보면은 지금 한국 부산까지 들어왔다가 아니 이게 러시아 나우카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래서 평양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부산에 입항했었다고 그러면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보통 그 선박으로 이렇게 큰 물건들을 옮길 때 네. 저렇게까지 복잡한 항로로 옮기지 않습니다. 근데 저렇게까지 지금 보시면은 로테르담, 다렌, 오사카, 부산, 나호카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간 거잖아요. 그럼 한 6군데, 7군데를 이제 거친 건데 이거는 너무 명확하죠. 이거 그냥 세탁하려고 한 겁니다. 네. 심지어 이 부산항에 있다가 지금 나호카로 가는 도중에는 그 배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동 식별 장치라고 이 선박들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그 장치가 있거든요. 네. 그걸 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안 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아 저거는 북한 가는 배구나. 네. 우리가 다 알 수 있었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블록버스터급으로 어떻게 보면 사치품을 들여오려면 그만큼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뒷돈을 대는 의외의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선 일단 퀴즈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정은에게 뒷대를 대는 숨겨진 기업 알고 보면 땡땡 회사다. 어떤 회사일까요? 정답 보여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택시 회사라는 거예요. 이게 택시 회사 그러니까 KKG로 불리는 회사예요? 어떤 회사입니까? 이제 금강개발총회사의 약자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저건 약과고요. 원래 노동당 39호실 김정은 비자금 산하에는 약 100개가 넘는 회사가 있어요. 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아까 보면은 사치품이 수천만 달러잖아요. 매년. 네. 근데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사치품이 매년 5에서 6억 달러예요. 왜냐? 그 많은 회사를 가동을 했거든요. 근데 대북 제재가 되니까 그 회사들이 가동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퀸스웨이라는 회사랑 네. 이제 39호실이 협력을 해서 일종의 위장 회사를 차리는 거죠. 아, 그게 저 KKG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조선금강그룹도 저 KKG고요. 네. 그다음에 뭐 대성 무역부터 뭐 대성 많아요. 근데 지금 확인된 건 저 KKG는 이제 홍콩에 네. 홍콩에 일종의 이제 위장 회사를 차려놓고 그 중에 일부다. 저게 총회사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은 그 위장회사 KKG가 또 다른 KKG가 여기저기 있을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이 KKG가 택시 말고 문어발식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한다고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뭐 관광도 하고, 네. 그다음에 무역도 할 거고, 그다음에 세탁도 할 거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다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이 그래픽입니다. 그러니까 이 KKG라는 회사가 뒷돈을 대는 회사인데 소위 말하면 뭐 평양의 초고층 건설 사업, 공항버스 운행 사업, 부동산 개발 아니 원유 탐사까지 한다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이 회사? 들어봤습니다. 2006년쯤에요. 평양에 KKG 거리가 조성되기 시작했고요. 아 예. 예, 제가 평양을 떠나기 전까지도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네. 최근 위성 지도를 보시면은 완공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KKG 거리 가운데 KKG 본사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평양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평양 내에서는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양에서 최근 탈북한 그 탈북민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레스토랑도 하고요, 헬스장도 하고, 대동강 유람선도 하고, 그래요? 별의별 돈이 되는 건 다 지금 KKG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KKG의 어떤 자금을 대고 네. 자금 세탁의 역할을 하는 것은 홍콩에 지부를 둔 중국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적이 되는 그런 벤처 회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KKG의 수익 일부가 정말로 김정은의 사치품을 위해서 상납이 된다는 사실을요, 류현유 전 대사대리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간다. 금강개발총회사가 금강도 하고 뭐 도로도 하고 건설도 하고 수산업도 하고 택시도 하고 하면서 인민군 총정치국이 이 회사를 통해서
외화벌이를 적극적으로 이제 지금 쭉 벌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일부 상납금을 KKG뿐 아니라 여러 기관이 이걸 상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납하는 돈을 가지고 럭셔리 제품도 싸우고 뭐 근데 이 회사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뭐 리설주가 직접 운영에 관여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네, 그런 보도가 있었고 아직은 이게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리설주가 이 고려항공 택시 사업소라는 곳을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김정은의 이제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도 같이 그걸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택시 운행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운행이 되는데, 네. 특별히 이 고려항공 택시 사업소는 24시간 운행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한 특권을 이제 김정은으로부터 부여받아서 많은 돈을 또 이제 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쯤이면 슬슬 궁금해지는 게 김정은의 그럼 그러니까 추정되는 재산은 얼마일까요? 아무도 모르죠. 왜냐면 뭐 모든 돈을 다 쓰니까요. 다만 김정은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네. 택시 자금은 대략 50억 달러 내외. 50억 달러. 네, 그러나 이거는 추정은 의미가 없다. 네. 왜냐면 자기가 원하면 모든 걸 다 끌어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0억 달러는 단순 계산이고 사실 이거 50억 달러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김정은의 사치품 사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사치 생활을 할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수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김정은이 뭐 5조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뭐 플러스 알파라서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그 본인의 사치 생활에 들어가는 돈의 한 10% 정도라도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데 쓰인다면은 북한 주민들 속에서 아사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도 높게 추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김정은의 사치품 둘러싼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